기필코 스트리머신 사용하시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지금 밖에 비도 오고 일하기 너무 이렇게 죽가라는 마음이라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 우리 좀 살아가면서 또 샵 운영하면서 또 스트리머신 기필코 사용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난처한 상황. 어제 그 되게 이제 친분 있는 한 회원님이 저녁에 카톡을 보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분도 이제 이 영상 보게 되실 테지만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그분한테 어제 상담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시면 또 조금이라도 도움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근데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막 자주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외로 그 사업자를 내시고 또는 오랜 시간 선수 생활을 했고 지도자로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그렇게 잘할 것처럼 남의 이렇게 돈을 벌어 먹는 그런 저와 동일한 그런 사업자분들께서 생각외로 너무 이렇게 스트링 작업을 잘 못하시고 본인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안에 착각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제 안 좋은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뭐라 하는 소리, 꾸짖는 소리. 그러면 너는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남을 지적하고 계속 네가 무슨 진리인 양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쟤는 함부로 이렇게 막 내가 잘한다 이봐라 이렇게 하는 내가 이렇게 진리지 않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영상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지금 이딴 걸로 전화해가지고 묻고 있고 이런 걸로 지금 나한테 지금 전화했냐고. 네가 지금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갖고 네가 남 돈 벌어 먹냐고. 그러니까 사장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화 내게 생겼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죠. 요즘 뭐 내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좀 캄다운 좀 차분해졌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요 친분 있는 회원님이 당연히 이제 제 스틱 머신을 사용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관계하면서 이제 어제는 제가 저녁도 안 먹고 저녁 8시쯤 퇴근했던 것 같아요. 저녁 8시쯤 퇴근하면서 이게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안 봐요. 그럼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띵동 뭐 이렇게 오면 그냥 둬요 그냥. 왜냐면 어떤 일을 하나 좀 끝내놔놓고 봐야지 계속 뭐 연락 올 때마다 보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퇴근 다 하고 차에 시동 딱 끌고 이제 왔는 전화번호를 신호받아 서면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좀 고민되는 일이 있는데 시간 되시겠냐고 바쁘신 거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맞잖아요. 이제 긴 시간 장사하면서 서로 감정 정도 이렇게 나누고 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또 그분들이 기대하는 조금 더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민되거나 이럴 때 이 사람한테 물을 수 있겠지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일방통행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들으니까 이제 작업하면서 라켓이 함몰된 거예요. 함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자분들 또는 이제 막 샵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된 분들 또는 아직 그런 경험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좀 들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이제 몇 파운드로 맸냐. 이게 왜 하냐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력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최근 들어가고 실텐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렇게 정립이 됐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30파운드씩 땡겨달라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배드민턴 이야기예요. 테니스도 똑같아요. 저기 코치분 스트링머신 사러 오셨을 때 언젠가였나? 예전이었나? 뭐 부산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가? 그랬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스트링 팀으로 지원을 해갖고 그 참여를 해갖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이영택 선수가 한창 이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그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테니스도 그렇고 이 영상을 테니스 동호인들도 보시니까 유저들도 보시니까 지금은 50파운드 뭐 이 정도 55파운드 많이 땡기면 58파운드 이렇게 땡길 텐데 그 당시에 선수들 오면 크랭크 머신이잖아요. 크랭크 머신. 제가 크랭크 머신은 지금 현존하는 스트링 머신 중에서 제일 이렇게 그 실텐션에서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이렇게 어지간하면 이제 다른 머신을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70파운드씩 선수들이 땡겨달라 했다고. 70파운드. 근데 그게 70파운드인지 아닌지도 모른대. 그냥 막 당긴대. 왜? 정말 팽팽하게 당겨달라는 소리인데, 그거를 이제 실텐션 개념이 적용할 수 없었던 기술력이고, 그 당시 어떤 스트링머신의 성능이니까. 그러니까 70파운드 이야기하면 진짜 이제 좀 많이 우습죠. 지금에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뻥마력, 뻥텐션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도 여전히 자기가 이제 기필코 스트링머신 기준으로 하면 20파운드 정도도 안 돼요. 지금 전화 오셔가지고, 기필코님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200피투 사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뭐 15파운드 매주고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서로가 분란이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줄 당겨달라 하거나, 뭐 팽팽하게 당겨달라 하면 16파운드 당겨주고 이래요. 왜? 당기는 그 스트링 머신의 구조와 어떤 견고함, 그런 것도 다르고, 또 작업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김치 담을 때, 그 배춧잎 한 2잎 이렇게 들어 올려갖고 양념점을 집어넣고, 또 2잎 들어가고 양념 집어넣고, 야, 이래도 시간 지나면 이거 다 스며든다. 이렇게 해갖고 대강 만드는 방식이랑,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손이 더 가더라도, 한 입 들어놓고 양념 넣고, 또 한 입 들어놓고 양념 넣고, 층층층층층 양념이 다 들어가고, 골고루 배도록, 진하게 배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배추 한 입에 다 그 양념이 들어가고 맛있어져. 이렇게 하는 방식이 요즘 방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 줄 땡기기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회듭 뭐 이런 식이겠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다 2줄 땡기고, 테니스에는 뭐 원피스 방식으로 한 번에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어떤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텐션 요청 수치는 지금 이제 막 스트링 입문하거나 이제 깨어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필코 스트링머신 사용하면서 이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받았던 사람들하고의 태도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27파운드 정도를 당겨달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200피트 이제 배드민턴 전용 머신이잖아요. 그 200피트로 27파운드를 최소 2m 한 줄 당기게 한다면 진짜 세거든요. 진짜 세요. 그러니까 예전 뭐 이거를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예전에는 한 30파운드씩 당겨달라는 사람하고 맞먹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 지금 기필코 스트링머신 샀는데 이렇게 딱 들고 들어가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촌에 이렇게 텃세 부리는 것처럼 완전 신문물, 이게 이성적이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매너 있는 행동인데 그쪽 지역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화 충격이 크고 이러면 분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나는 내 스트링머신 사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덜 겪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합리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긍정적인 변화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스트링 작업을 해주고 이러면 텐션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자기의 텐션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줄, 자기한테 맞는 텐션을 찾아가고, 또 그 텐션이라는 개념이 실텐션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치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아, 27은 이게 27이야. 그럼 그 기준에서, 예전에는 뭐 27이 이쪽 지역에서, 이쪽 머신에서, 이쪽 작업자에서는 너무 중구난방이었으니까 그런 걸 조금씩 이렇게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하고 밝혀지고 똑똑해지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나는 그쪽이 조금 일조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제 딱 27파운드로 땡기는데 그게 좀 소위 말하는 세련되고 어느 정도 엘리전트한 그런 동호인들 같으면 27파운드에 대한 개념을 인지를 하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스트링 머신을 기필코 거를 사가지고 운영하는데, 약간은 또 기필코를 아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과 유대관계가 좋다면 설명이나 설득이나 이해를 시키겠죠. 아, 이건 실텐션이 잘 나오고, 이거는 내가 땡기는 방식 자체가 한 줄 한 줄에 다 텐션을 걸어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 좀 돼갖고, 아, 그럼 이해를 해. 그럼 자기 텐션을 찾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건, 사고가 좀 적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해의 폭도, 양해의 폭도 넓어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작업자가 말이죠. 좀 이따가 제가 또 억울한 실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사건, 사고가 좀 적은데, 이제 어깨 넘어 안 사람, 또는 잘 모르는 사람이, 저마저거 줄 잘 맨다더라. 저 사람 줄 잘 맨다던데. 아, 나는 저 사람한테 매는데, 그럼 나도 한번 매볼까?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좀 적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딱 부탁을 했을 때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이 유대관계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다른 샵이나 오래전에 이렇게 경험해왔던 그 패턴대로 주문을 하고, 이 기필코 스트림 머신 200피트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27파운드 해달라면 그냥 27파운드 땡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27파운드가 초경량 라켓에서는 진짜 위태로울 수도 있고 함몰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땡기다가 함몰이 딱 난 거야. 함몰이 좀 심하게 났겠죠. 그래갖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뚝뚝 부러뜨려서 말씀을 드렸던 건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실력도 알고 스트링 작업을 해왔던 기간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해드린 건데, 제가 요 말씀 드리기 전에 항상 이런 영상을 찍기 전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앞으로 지금 이후에 할 이야기를 이 회원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충분히 자기 수렴적이고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많이 쌓인 사람 대상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어제는 막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개코도 모르는 그런 동호인들. 그러니까 그건 제 스트링 머신 사용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초보분들, 능숙하지 않은 분들, 이제 몇 자로 작업했니? 뭐 그 카운터 해가면서. 근데 나는 그것도 좀 무서워. 왠 줄 알아요? 샵하거나 작업하거나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카운터 할 정신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진짜 그래,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대단하고 내가 이제 완벽하고 나는 이제 흠 잡을 데가 없어,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거를 증거 논거를 쓴다는 자체가 안 맞아요.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그런 분들이 이거를 낼름 받아들고 받아 주워 먹고, 그래, 기필코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가오다시를 챙겨야 되겠어, 나는 내가 수렴하지 말고 기필코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게 맞아, 이렇게 착각할까봐. 이해되죠? 그래서 말이 진짜 조심스러워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분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 스트링 작업을 하고, 이분도 거의 뭐 샵 운영 수준으로 하시는데 이 가오다시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말이 뭐냐면, 당당해라, 이렇게 말 많이 하지 말고 굽신거리지 말고 숙여들지 마라, 내가 스트링 작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건 라켓 불량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딱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당당함, 자신감,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함몰이 발생했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건, 당당하게 이 텐션에서 함몰이 나는 건 라켓 불량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라고.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뭐 기필코 초경량 라켓 같은 경우에는 함몰 잘 발생한다고 미리 안내를 드리잖아요. 안내를 드리고 함몰이 발생하면 함몰에 대한 보상 정책도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본사 그런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본사에 의뢰해 봐도 아무래도 이거는 보상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라켓의 불량이거나 라켓이 약해서 이 텐션을 못 버텨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딱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뭐 어떻게 보상해주고 굽신거리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 뭐라 그러지, 골치 아파지고 어차피 이 사람은 당신은 손님이 안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많이 친하냐고. 안 친하니까 그렇게 노심초사했겠죠. 친했었으면 편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잘라서 예전에 제가 억울했던 이야기 한 편 또 섞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준비 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보니까 감정에 따라 막 흘러가네요, 이야기가. 그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이제 카페 회원 중에 한 명이 탁 카페에서 짝퉁 라켓 팔고 저렴한 라켓 막 4만 원, 5만 원씩 공구하는 거, 이런 라켓 사가지고 스트링은 기필코가 잘하니까 너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보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직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4매듭이나 또는 뜨개질 좀 덜 됐을 때 최상단 가로줄 빼낼 때 이렇게 세로줄 이미 당겨놓은 세로줄이 막히니까 우리 직원이 하다가 기스를 낸 거예요, 외부에. 그러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이지. 그리고 기스를 내서 제가 그거를 안내를 했죠. 아, 기스가 났다. 그러니까 불쾌하는 거예요. 그 5만 원짜리 라켓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불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트링 비용을 안 받았어요. 스트링 비용 안 받고 이 기스 낸 금액에 대한 제가 한 2만 정도를 이렇게 도로 보상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손해가 이제 막급이었죠. 근데 그분은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5만 원짜리 이렇게 좀 저렴이 라켓 사가와가지고 스트링 공짜로 받았지, 기스 좀 나. 그 솔직히 기스 좀 나도 사용한 데 지장 없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보상을 원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해보니까 그게 결국에 제 손님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되려 그런 걸 더 오예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게 인간이고, 또 그런 손님이 생기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장사하는 샵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처신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당시에 안 물어줘야 했었다가 아니고,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친한 그 지인분한테 이야기 해드린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샵 운영하면서 스트링 작업을 해주면서, 또는 꼭 그게 샵을 운영 안 하더라도 엄청 많은 어떤 내 고객, 내 손님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다 내 손님으로 챙겨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돈을 받지만서도 너무 비굴하고 너무 구신구신거리면서 뭔가 실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수렴하거나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려고 그렇게 들기 시작하면 되게 장사가 힘들어진다고. 그게 요 말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당당한 소리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내 과실일 수 있겠다 해갖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누적돼 왔잖아요. 누적돼 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한 12년 넘게 해오면서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는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겪었잖아요. 안 겪은 사람이 기필코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당당하고 거만하게 나가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들은 말 따먹기 하듯이 그 빈 공간만 찾으려고 하는데, 이 말하는 문맥하고 의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알아왔던 그 오랜 시간에 스트링 작업을 해오신 분이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요청하면서 봤을 때 이 사람 이 정도 실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정도 당당해도 된다. 넌 너가 봤을 때 너가 잘못된 거 없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대. 그러면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하다 하는 사람이 막 당당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해악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작업은 쉽지 않아요. 또 겸손해야 되기도 하지만서도 본인 스스로 충분히 경험이 누적되고 많은 사건 사고를, 근데 사건 사고 없이는 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패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사고 나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 안 알면 제가 최고 텐션도 많이 땡겨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환불 나는 거 알지. 그래야지 이런 라켓은 이 꼬라지가 나는구나. 당기다 보니까 라켓이 휘네. 여기서 환불 나네. 여기서 소리가 뜨득뜨득 나네.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막 삐뚤어져 있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해봐야 알지. 부셔봐야 알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나는 그냥 길게 했으니까 나는 잘해. 나는 여러 작업 했으니까 나는 잘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많은 사건,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끙끙 앓고, 또 눈티도 마보고 눈티 맞는다는 게 이제 내가 고객이 거짓말 또는 고객이 과도한 어떤 보상 요청 이런 것도 당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완성도 있고 더 능수능란하고 더 많은 상황에서 이제 긴밀하게 이렇게 탁 처신해주는 그런 스트링거가 되어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뭘 잘못했을 때, 사건 상황이 생겼을 때 당장에 어떤 결론을 내거나 빨리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랄 갖고 악의적인 그런 고객을 만나서 몇 날 며칠 몇 주가 불쾌하고 내 그 손해본 돈이 아깝더라도 그걸 잘 음미하셔가지고 그거를 나쁜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내수렴적으로, 나빠서 보상을 안 해주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지랄 갖고, 물론 더 험한 말이잖아요. 우리 갖고 이런 놈들에게 안 당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트랩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쁘게 말하면 보험사기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요청, 그런 사람들은 그런 요청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게 운전 사고 안 나고 좁은 골목길에 차 이렇게 삐뚤렁하게 대놔놓고 지나가세요, 지나갈 수 있어요 이러고 끌고면 물어내달라, 이거하고 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사건 사고를 충분히 잘 음미해 가지고 내가 배울 점, 내가 더 완성돼 가고 할 점을 잘 생각해 놓는다면 어차피 그 한 사람은 내 손님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비가 나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내 손해를 발생시킴으로 해갖고 내가 느끼고 발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다 네 손님일 수 없다,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든 어쨌든 간에 돈 물어줘도 네 손님 안 되고 돈 안 물어줘도 네 손님 안 된다, 다 가져갈 수 없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해갖고 자기가 수긍한다. 아, 그렇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야기가 되고, 그래도 난 당신한테 맡기고 싶어요. 난 당신한테 작업을 의뢰할 거예요. 이러면 내 손님이 되어 가는 거고.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어떤 유대가 형성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보상 안 해주고 보상을 해달라? 그건 내가 볼 때 그 보상도 어려워요. 그 돈 얼마 할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해줘도 그건 네 손님 안 된다고. 보상을 해줘도 소문 내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네 손님 안 될 거기 때문에 너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네 기술력으로 정상적으로 했고 이게 라켓이 불리한 것 같으면 그렇게 딱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소문 내도 놔두라고 그냥. 그걸 갖다가 또 회복하거나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실까요? 그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되게 나약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두려워한다는 게 불안한 감정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당당하게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라 해갖고 존중은 해주되 이게 너무 떠받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좋은 감정을 베풀었을 때 그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한두 번은 당할 수 있겠죠. 여기 내 미용실 가고 머리 깎아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쌩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돈 환불 받아가고. 근데 그 사람이 돌고 내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내 손님이 안 되더라도 딴 샵에 가서 또 그 지랄 해요. 그 지랄 하다가 또 그 사람 그 샵을 욕하고. 저도 그런 욕을 얼마 들었겠어요. 자기는 스트링 잘 친데 이제 노지 분이셨는데, 노지라는 표현 알죠? 이제 야외 배드민턴 플라스틱 공으로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자기가 일장 먹는데 이제 거기 우두머리래. 그래 와가지고 얼마 스트링 잘하는가 보자 해갖고 자기는 30파운드 땡겨달래.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24, 25만 땡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28까지 땡겨줬어. 공이 안 나가겠지. 너무 단단하니까. 자기 팔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저기 기필코 줄 못 맨다고 쓰레기라고 저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내 손님 안 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내 예전에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서 막 구리스 발라와갖고 라켓 떨어지지 말라고 그거 들고 가고 끊어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더러운 거, 손에 구리스 다 묻는 거 그거 막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한꺼번에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 손님 다 될 수 없으니까. 그 라켓도 내 흙에 그 묻어오고 이런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억울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보면. 근데 그거를 뭐 계도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이제 샵 하시거나 이제 운영하신 지 얼마 안 되면 그 손님 하나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 그렇게 해야지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어떤 무언의 그런 푸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한 사람한테 뭐 그렇게 안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망하고 이런 거에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되려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주려 하고 모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구신구신하면서 거기에 비 맞춰주려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줄 건 안 해주고 싸워도 돼요. 싸워도 되고, 그러함에도 거기서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27파운드가 너가 생각하는 20파운드보다도 뭐 기필코 머신은 더 세게 나오니까 이게 파손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27로 땡겨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27파운드보다 이게 좀 더 셀 것 같은데요. 그걸 사전에, 왜? 이거는 처음 의뢰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파손 동의를 미리 이렇게 고지를 한다든가, 요런 노하우를 자기는 생각해야 되겠죠. 요번 일을 통해 갖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편안하게 작업 잘한다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 절대 발전 안 돼요. 지랄 같은 놈 만나고, 보험 사기 하는 놈 같은 놈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줄 땡기면서도 느낀다거나, 하기 전에 라켓 꼬라지를 딱 보고 뭐 브랜드 없는 라켓이고 또는 브랜드가 있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후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면 참고를 해서 안내를 해야 되겠죠. 뭐 소위 말하는 유리 라켓 또는 초경량 라켓이라서 함몰 너무 잘 나는 그런 라켓들은 유명하니까. 그 외에 듣도 보다 못한 브랜드들 찍혀갖고 온다. 그럼 저가형 라켓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라켓이 이렇게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쓴다는 게 잘해주라는 뜻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걸 함정이라 표현해서 미안한데 내가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 약관을 더 이렇게 보충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수렴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사건이 발생하면 뭐 스트링비 한 번 안 받아도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먼저 이렇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솔직히 저도 편안한 사람들에게 살짝 기스 났을 때 이야기 안 하고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무던한 사람이어서 넘어가는 거고 또는 세라케 팔면서도 그게 이제 기스가 나면 고민을 해요, 저도. 그리고 안내를 하죠. 이거 이래다가 이런데 양팔 하나 챙겨줄게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믿고 거래하고 계속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거 괜찮은데 뭐 쓰다 보면 어차피 뭐 까지는데 뭐 이렇게 다 좋게 나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다음에 요번에 뭐 스트링 비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먼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데서 신뢰감이 더 갖춰져 가지고 이게 길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또 너무 자기 수렴적으로 약간은 굽신굽신하면서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런 태도는 좀 자기 자신을 장사하고 고객 응대하고 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되게 힘들어지는 장사가 정말로 난잡해져요. 그러니까 좀 구력이 쌓이고 그래서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분들은 이제 좀 당당하게 내가 맞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지랄하고 다니도록 놔둬도 돼요. 거기서 동조해가지고 저 샵에 안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내 샵 손님이 아니구나 내 손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드리면서 집에 가는 동안에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해갖고 너 스트링 작업 진짜 못하네 그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들은 생겨요. 그 생기는 게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손재주가 노하우가 없어하고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생기면서 그 사람이 습득하고 여기서 내가 음미하고 내가 소화해야 될 게 뭔가 그런 과정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은 완성도가 더 높아져요. 더 능수능란해지겠죠. 제 이야기도 좀 곁들여 갖고 이런 이야기 한 편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주변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던 분들이 이제 스트링 작업을 하고 샵을 창업하고 하시니까 보면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공손한 듯이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시니까 제가 약간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손님들이나 좀 자기가 별거 아닌데 대단한 줄 알고 뭐라 그러죠? 갑질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약간은 그냥 너는 손님이다. 그냥 나는 딱 요 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런 것도 좀 필요해요, 여러분. 무조건 구시금치내하고 잘해준다 해갖고 그 사람들이 내 손님이 되고 해서 이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트링 작업 잘하면 지가 딴 데 막 욕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내한테 몰래 와요. 그래서 내 저번에 한번 오지 말라고 니한테는 작업해주기 싫다 하니까 다른 사람 통해가고 지라켓 딱 보내오고 막 여질하더라니까. 그래도 내 이 사람 곤란해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음미해서 스트링 작업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 돈 더 불러도 그 사람들이 다 찾아오니까 그 손님을 유지하고 내가 스트링 작업을 잘해서 인기를 얻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좀 탄탄대로로 가고 싶다면 좀 당당함도 필요하고 그런 정말 주된 스트링 작업을 잘해서 손님을 유지하고 약간은 더 많아지는 손님을 대비해 갖고 너무 굽신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